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도 장기형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도 장기형 보험료율은 0.9182%고요.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증 재가수급자의 보장성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추진이 가장 최적의 그 내용들입니다. 보험료율은 23년 대비해서 1.09% 인상이 돼서 18년도 이후로 최저 수준 인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 최저임금이 오르는 수준에 맞춰서 2018년도 최저임금도 굉장히 적게 올랐었고 이번에 2023년에서 24년도 올라갈 때도 굉장히 적게 올랐죠. 예, 최저임금이 적게 오른 만큼 이 수가도 적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당 월평균 16,860원으로 약 182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결정이 되었다. 근데 이제 수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장기요양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됐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장기형 기간 같은 경우에 장기형 수가가 도대체 얼마를 더 줄 것이냐 평균 2.92% 인상되었네요. 특히 이제 노인 공동세 가정하고 단기 보호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인상분을 주었대요. 예,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없애지 않을 거라면 그 해당 기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동생활 가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기 보호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금액을 올려줘야죠. 그래서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인상분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모토는 5개년 계획, 23년도부터 27년도 5개년 계획의 일환이죠. 그래서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중증, 그리고 재가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 중증하고 이렇게 한도액을 인상을 하게 되면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재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수급자 가족휴가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둬야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돌봄뿐만이 아니라 의료 혜택이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 예, 5개년 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예, 이거는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 이렇게 해서 가산하고 감산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감산은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가산, 추가적인 가산이 더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 전체 인구의 20%, 대단하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 맞아요. 우리 장기형 기간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이런 부담 최소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고 이 금액이나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눈에 띄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에 비해서 장기형 기간에 주는 그 수가에 비해서 적게 오른 이 보험료는 어떻게 이거를 커버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을 확대 편성해서 적게 올린 보험료를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거를 국가에서 좀 더 지원하겠다라고 편성했고요. 이 부분이 최종 예산 확정될 경우에는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해서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담을 덜 지우는 대신에 이렇게 확대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110만 명에 관한 지금 현재 10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10만 명 정도 가까운 장기형 수급자가 그다음에 재가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년 10월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107만 명이네요. 그렇죠? 자, 2024년 장기형 수가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는 2.92% 인상 결정되었죠. 방문 요양이 2.72% 인상되었고요. 2.72% 이상이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번에 최저임금이 2.5%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만큼 인상된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 3.0%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 약간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 3.04, 공동생활 가정 3.24, 주간보호 3.05%인데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나중에 또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거 또한 최저임금 기준 수준인데요. 단기보호가 되게 눈에 띄어요. 11.46%가 올라갔는데 단기보호가 워낙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사업 자체가. 어르신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하려고 금액을 올려준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최저임금 수준 올려준 겁니다. 네, 왜냐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몇 년 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9명, 10명 미만의 요양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관리 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돼서 조금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예, 그 다음에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인상해야 되는데 이거 진작 있어야 돼요. 예, 사실 이제 국회의원 내부적으로는 11%가 아니라 14, 15% 정도까지는 올라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그나마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대신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생기긴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기관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어르신이 잠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가 인상에 대한 요양시설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1등급자 기준으로 84,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원래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한 달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르신이 252만원으로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1명 대 1명으로 요양보호사가 변경이 될 거죠. 요양원이.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더 부담이 그 본인부담금이 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식재료비라든지 상급 침실 이용료라든지 이 비급여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요양원에 비해서 수가가 원래 적죠. 네, 적은데 이번에 수가 인상을 좀 더 반영을 하면서 1등급 기준으로 7만 원대가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9,100원에서 184,9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죠. 보면 이걸 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 되고 증가액이 꽤나 큽니다. 이거에 대한 본인 부담금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주요 제도 개선이 앞에 이제 짧게 나와 있었는데요. 주요 제도 개선은 앞으로 5년간 재가급여를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걸 활성화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서비스 질 강화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몇몇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고요. 네 대한 행동들, 그 다음에 보호자나 어르신들에 대한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지원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가정에서 출근한 돌보를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인상을 많이 했죠.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해서 최대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고 27년도까지는 5개년 계획 같이 다 들으셨죠? 23년 시설 대비해서 77%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24년도에는 82% 수준으로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급자가 월 한도 외에도 단기보호 조길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도입해서 이게 가족이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요양 선생님들 온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족 휴가제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제도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 요양 연간 20회를 제공해서 가족들도 좀 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만 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 서비스에서는
통합재가 내 간호 선생님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 간호 의료 혜택을 돌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론 뭐 의 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하죠. 제가 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이 지금 원래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처럼 서비스 시범 예비 사업을 확대해서 제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미리미리 확대한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가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활성화가 되어야 집에서도 센터나 요양원과 같은 안전한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재택의료센터라고 하는 거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서 방문 의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100개소로 늘려서 하겠다. 앞으로 몇백 개소가 늘어나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통합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중심 서비스예요. 아직도 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간보호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도 재가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가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느껴서 나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 요양 중심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2023년도에도요.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재가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재가를 복합 제공하는 이런 개소를 원래 75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은 마치 이런 뭐 안전 손잡이라든지 기본적인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 화재, 위생, 편의 품목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처우 개선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뭐 기관 재량으로 이제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을 하고 이게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겠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에게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서 이 격차를 좀 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입소시설 근무가 5년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승급 교육이 40시간 이상 이수자여야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급여 제공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서 9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감산 제도를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을 2.1대 1로 아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25년도에 이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되고 있고 2.3대 1, 2.1대 1 이게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양원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실 시범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한다. 지금 저희 파트너스 기관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25개소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실 시범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말 가서 견학을 한번 그 랜선 견학을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데 허가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로 3차 기본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 개요나 이런 부분들 밑에 좀 더 붙여줬죠. 이렇게 내용 주셨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도 이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이버 카페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이런 수가를 보시고 나서 어떤 나중에 이제 추후에 계산을 또 좀 해볼게요. 2024년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연동되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